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가 녹음한 날짜가 다릅니다. 네. 하루 지나서 어제는 김학의 연구원이 자리가 없었고 오늘은 또 정홍식 팀장이 자리가 없고 그렇지만 또 우리 프로데클러가 지금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합류해가지고 우리 스모키 월보 2부 찍도록 하겠는데 어제 이제 나오랑 둘이서 했기 때문에 건강식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월보에서 또 김학의 연구원이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하고 그 건강식품 또 김학의 연구원 생각이랑 또 종목들 두 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산업 부문은 어느 정도 정홍식 연구원이 이렇게 말씀을 다 한 걸로 했죠. 예, 또 추가할 거 있으면 하라는 얘기고. 예. 내 생각에는 그 요번에 유니버스 편입한 것 중에서 종군당 바이오가 있길래.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김학의 연구. 네 맞습니다. 제가 썼고요. 그건 이따 종목에서 할 거고. 또 하나는 그 뭐 IPO 기업들이라던가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도 김학의 연구원이 정리하지 않나.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하죠. 네네. 그럼 저희 뭐 2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시장 뭐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개괄적인 얘기는 아마 정홍식 연구원이 다 드렸을 것 같고요. 앞에 건 다 빼고 그래 건강으로 갑시다. 그래 22페이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쪽에 신규 상장 기업들도 다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건강기능식품들이 다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한번 큰 사태를 겪고 나서 확실히 지금 다시 시장이 회복세에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자료를 좀 정리해보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좀 가장 좋게 보는 쪽은 사실은 OEM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되게 되면은 뭐 일반 소비재처럼 당연히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건기식이 지금 미용의 영역까지 침투를 하면서 식품회사도 이쪽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도 이쪽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화장품회사도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커지는 것도 좋은데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수 넘버가 늘어나는 기업 산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어제 정홍식 시장 할 때 내가 막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졸았어.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어서 그거에다 의구심이 안 풀려 난 솔직히. 건강식품을 이번 주제로 잡았는데 잘 되겠나 싶은데 아니야? 전체 산업은 계속 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너무 간에 참여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참여자가 많고 일단은 이제 고령화가 원래 주요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 외에 평소에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뭐 양이 많아진다. 이런 게 키워드였는데 이제 20, 30대도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 다이어트나 뭐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뭐 데모그래픽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데는 저는 의구심은 없는데 일단 그 안에서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기식이 뭐 바이오 회사나 화장품 회사에게는 좋은 캐시카우가 또 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가진 뭐 영업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뒤에서 수혜보는 회사들은 아마 이제 OEM, ODM 업체가 아닐까 그런 결론을 어디에 OEM 보자는 얘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뭐 그때 좋은 브랜드가 나오면은 이제 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앞단에서 이제 전방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뒤에서 이제 생산만 하는 회사들은 이제 시장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건기식 하면 뭐 건강기능식품 약자예요. 예,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약자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용어를 헷갈려 하시니까 그 약자 많이 쓰니까. 약간 이게 느낌이 좀 화장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도 막 OEM 회사들이 사실은 좀 성장하면서 되게 커졌잖아요. 과거에 그랬었죠. 실제로 밸류에이션도 OEM이 더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이제 어제 정홍식 시장은 성원캅셀 얘기를 하면서 성원캅셀은 사실 건기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이렇게 섞여 있어 싸고 밸류에이션이 이런 걸 한 거고 오늘 김학의 연구원이 할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본륜에 있는 종목이고 근데 종군당 바이오랑 노바렉스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4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커버리지를 한 거니까 이거는 종군당 바이오는. 종군당 바이오는 원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구성을 봐도 원료 의약품이 한 94%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항생제나 치료제, 면역 억제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들을 이제 해외 다양한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는 연간 한 3에서 5% 정도 안정적으로 그로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회사가 작년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이걸 참 많이들 가장 대표적인 거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네, 맞습니다. 유산균이죠, 유산균. 그래서 이제 그 종근당 건강이라는 관계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유한 브랜드가 락토핏이라고 이제 국내 1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원료 분말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은 한 5에서 6% 올해 반기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쪽에서 성장이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 그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단락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쪽은 굉장히 대중화된 그 건기식 브랜드, 건기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그 대장들 소위 말하는 주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이 있고 뭐 일동제약이나 아니면은 뭐 셀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제 유산균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략을 좀 달리했습니다. 종근당 건강에서는 좀 대중화된 브랜드로 마트에 쫙 깔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했고 나머지 회사는 좀 고급화 전략을 추진을 했는데 요게 좀 더 잘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1인자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요 투자 포인트는 지금 그 원료 분말을 종근당 건강 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캐파가.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됐고요. 안산공장 증설이 올해 말부로는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서 원래 캐파가 연간 38톤이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요게 108톤으로 한 2.5에서 3배 사이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한 뭐 1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300억까지 매출 캐파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종근당 건강이 필요한 원말에 한 30% 정도밖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종근당 건강은 다 외주를 통해서 조달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관계사 쪽 매출은 증설 직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말 생산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건강 이외에 다른 회사에도 원말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도 진출을 합니다. 사실 이미 지금 진출을 했어요. 유거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 락토핏하고 거의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회사만의 공법을 이용해서 유산균의 안정성을 더 높였다고 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락토핏은 이제 내수 쪽으로 나가게 되고 요 유거스라는 브랜드는 해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법인 설립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 기존에 요 회사가 원료의약품을 해외 쪽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체 매출이 한 79%가 수출인데 그 원료의약품 판매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좀 활용을 그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요 프로바이오틱스 쪽 사업 매출이 올해 93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250억 정도 가까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료의약품 대비해서 요 프로바이오틱스 쪽 GPM이 거의 뭐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믹스 개선이 되면서 이익률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 종근당 바이오가 원료 의약품이 활동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앞으로 그럼 이게 역전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년도 기준으로 한 16%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50% 이상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사업의 주요 방향성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회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주가도 이게 좀 결정할 가능성이 그렇다고 보고 보시는 있습니다. 네. 그로스가 빡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프로바이오틱스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제 아마 정우식 연구원이 말씀을 잠깐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백수어 사태 때 홍삼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쪽은 오히려 성장률이 더 올라왔거든요. 예. 나머지들은 좀 약간 검증 안 된 부분들 좀 그렇죠. 개별 인정 원료나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이렇게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거니까 이쪽으로는 확실히 괜찮다. 네, 그래서 저도 충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원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리스크도 좀 덜하지 않을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살 수 있는 회사 너무 많다는 거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죠. 사실은 여기부터는 이제 브랜드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저처럼 이제 비타민 먹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약국에서 포장지 예쁜 거 먹다가 비타민 B를 네. 코스트코가 사 먹어요. 아는 의사한테 물어봐서 이 차이가 뭐가 있냐 똑같은 거예요. 아 알았어. 사실은 그럴 것 가격 같아요. 차가 굉장히 네. 크거든요. 네네네. 포장지 하나 붙은 것 때문에. 네네네. 난 제가 아까 계속 말한 게 전 산업이라는 게 어떤 해자라는 게 존재하냐를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계속 퀘스천이 있어서 요번 달에 이걸 다뤘지만 내가 이 기업들이 막 섹시하게 보이진 않거든. 나는. 네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정웅식 연구원 말대로 좀 독점화된 부분이 있고 네. 그렇잖아. 근데 또 하나 이쪽 종근당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종근당 내에서의 어떤 브랜드 네. 이거 이 두 개 정도인 거고 노바렉스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네. 노바렉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건 내가 청취자분들이 드셔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답을 알고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네. 노바렉스는 전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NR도 다뤘더라고 그냥.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사실은 종근당 바이오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종근당 바이오는 어쨌든 관계사 쪽 매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캡티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이 담보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브랜드도 좀 들었고요. 있고. 네. 음. 물론 노바렉스도 좋게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OEM, ODM 쪽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국내에서 이제 1위 하고 있는 OEM, ODM 건강기능식품 생산 회사고요. 코스맥스 비슷한 거죠 화장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고객사만 작년 기준으로 200개가 넘고 제품 종류만 350가지가 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장 어디 있어요? 공장은 오창에 있습니다. 다 그쪽 애들이. 네, 충청도권에 화장품 뭐 건기식 뭐 약간 조그만 제약사들 거기 다 있어. 오창, 오송, 네, 진천 뭐 이런데. 네, 맞습니다. 차 갖고 가서 탐방 간다고 괜히 갔다 오면 그냥 화행하니들 그냥 딱.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지금 뭐 회사 레퍼런스는 굉장히 좀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형별로나 브랜드별로나 많이 지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 개별 인정 원료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원료 매출 포션은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ODM 비중도 높습니다. OEM, ODM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반반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고마진 사업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른 OEM 사업부와의 차이점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요 시장이 건기식 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앞단에서는 많이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이제 생산만 하고 있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뭐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위 사업자고 캐파 측면에서나 아니면 레퍼런스 측면에서나 뭐 다른 사업자들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가 당연히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같은 경우에는 요즘 OEM 회사들이 다 캐파업을 하고 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캐파가 한 1,500억 정도 연간 그 정도인데 지금 오송 쪽에 그러니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 NS들이 오송역을 많이 가죠. 많이 가죠. 오송역에서 화장품 박람회 한다고 그러던데 좀 이따가. 화장품. 방금. 거기 그런 단지를 많이 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 생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송 공장이 어디 있지? 오송 거기에 막 터 큰데 거기에 어디 있는 거야?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봤어야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안 됐어 참. 미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오송 쪽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연간 생산 규모가 1,500억에서 이제 3,000억까지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올해 제가 추정하는 실적이 한 1,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이제 캐파가 다 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내년도 이제 증설을 통해서 그런 노이즈는 완전히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매출 없는 것도 항상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인데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억 정도 조금 나왔고요. 고객사는 이제 미국의 메나텍하고 이제 대만 쪽 TCI 이건 아마 중화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싱가포르 유니시티 아메이까지 이렇게 해서 고객사를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메이 같은 거 정말 큰 데인데 여기. 아메이도 건기식 쪽에서는 굉장히 크죠. 엄청나지. 네트워크 판매나 이런 것들이 이쪽 시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기식과
약간 네트워크 판매와 네. 관련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 이쪽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글로벌하게 커지면 좋은 회사인데 네. 혹시 노바렉스가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있나? 지금은 수급적인 이슈는 크게는 없을 거고요. 뭐 상장한 지도 지금 시간이 좀 다 지났고. 네. 근데 공장 뭔 돈 갖고 진 거예요? 그 돈? 공장 상장 비용도 있을 거고요. 상장 공모 자금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도 사실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지금 캐파 때문에 매출 못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교대 근무 같은 거 도입하고 뭐 설비 효율화, 생산 효율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증설 시점까지는 매출 성장이 나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노바렉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캡티브나 이런 좋지. 쪽은 없지만은 예,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상위 사업자고 오더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만큼 집중이 될 수가 있는 만큼 뭐 시장 성장률 이상의 근데 이런 그럴 수가- 거예요. 수출 금액이 이래서 한 500억 이렇게 1000억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수출이 몇십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뭐 50에서 아메이 60억 해가지고 정도. 아메이 해가지고 이제 봐 이제 막 중국 근데 몇십억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렇죠. 뭐 절대 왜냐면 규모는 해외에서도 작죠. 이게 뭐 이게 진입하는 게 되게 쉽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전에 한번 네네네. 뭔가 경쟁력이 따로 갖고 있는 건 뭐 없어요. 그래도 이 기업을 나름대로 일찍부터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레퍼런스와 캐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레퍼런스. 그리고 원료죠. 예, 개별 인정 원료. 그치. 네. 원료 경쟁력. 주가인데 이렇게 보니까 뭐 PER로 보면 국내 1인데 비싸 보이지는 않네요. 13.5배면. 그렇죠. 예. 예, 상대적으로 저는 뭐 매출 한 그로스가 20배 안 넘을 줄 나오니까.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매출 아, 그로스가 크지 매출. 않잖아. 매출 그로스는 잘 나옵니다. 예, 실적은 올해 잘 나올 그래? 거예요. 예, 왜, 올해 한 얼마 30% 정도 나와? 정도 그로스 나올 거고요. 그러면 좀 싼 거 같긴 한데요. 네. 열세배면. 아마 그 내년도 그 증설을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추정은 하는데. 증설이 끝나고 나면 네. 매출 인식이 내년 하반기 완성되니까 매출 인식이 내후년이네. 그렇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근데 제 생각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안 하겠다. 야, 잘 예, 처음에. 매출이 물론 올라오겠지만 사실 어쨌든 캐펙스를 했으니까 비용은 나오는 게 확정적인데 이제 그때까지 공식 시장이 확실히 버텨주고 바로바로 또 오더가 이제 그리고 나와줘야 그것도 되는데 봐야 돼. 이런 그게 좀- 제조업체들의 요새 문제가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코스트가 많이들 올라왔나 보더라고. 기업들이. 네, 그럴 수 있죠. 네. 너 다녀보면 느꼈잖아. 네. 그러니까 실적들이 왜냐면 코스트 올라온 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다들 이제 뭐 컴퓨터 꺼져버리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도. 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도 되게 영향이 네. 좀 왔더라고. 네. 막상 만나 얘기해 보면 다들 생각한 것보다 야 이거 고용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해서 여기서 가격이 오르잖아. 네. 포스트가 돼서 그러면 포장지 가격도 올라 있을 거고 모든 게 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애드 되니까 합쳐서 보면은 단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단가들은 올라와 있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비용을 많이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이 올려 안 팔리니까 네네. 디맨드가 약하니까 아니 최근에 좀 기업체 저도 이제 그때 만나보고 좀 같이 갔다 오고 느꼈던 게 이거가 이제 다들 많이 적응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실적들이 그래서 많이들 조금씩 많이들 안 좋았었구나 다 올해가 네, 네. 뭐 반도체 하나만 망가진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굉장히 인건비 비중이 꽤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인건비 그래도 뭐 설비 인건비 비중 다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 두 종목 얘기했고 건강식품 얘기 앞에 부분은 아까 건너뛰었기 때문에 자료로 네. 대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달 월보 그 2부도 마무리 들어가죠. 왜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지? 몸이 쑤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요나 일요나, 일요. 이런